이제 선거가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중간 선거에서 과연 우리가 어떠한 것을 기대할 수 있을지 여론조사 추이를 지금 계속 지켜보고 있고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 오늘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여론조사 결과 나온 내용들입니다. 여기 뭐 11월 3일 날 발표될 내용이 미리 지금 다 올라와 있네요. 여기 이제 11월 2일 오늘 발표된 내용들은 또 이런 내용들이고요. 자, 일단은 뭐 가장 최근에 거 나와 있으니까 한번 쭉 보겠습니다. 조지아 세넷, 조지아주 연방상원에서 워커하고 워녹이 지금 아주 격전을 벌이고 있는데 팍스뉴스의 여론조사인데요. 워커가 46%, 워녹이 45%. 그래서 워커가 1%포인트 앞선다. 지금 역전이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끊임없이 워커의 과거 그 스캔들을 자꾸 끄집어내려고 하는데 지금 그러한 그 스캔들 공격 낙태시키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스캔들 공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커에 대한 지지율이 계속 유지가 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캠프 주지사도 지금 50 나왔고 에이브람슨 43. 캠프 주지사는 지금 50%를 넘긴 여론조사 결과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줄기차게. 그래서 지금 조지아주가 언제 파란 바람 불었었냐라는 이야기가 지금 다시 나오고 있고요. 요번에 아주 빨간색 도장을 확실하게 찍을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펜실베니아주 상원에는 지금 팍스뉴스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페로몬이 4%를 더 얻는 모습으로 좀 나왔고요. 이거 좀 의외죠. 오즈가 잘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 페로몬이 여론조사 결과로는 더 나오고 있다. 팍스의 또 다른 펜실베니아 주지사 선거 결과에도 보면은 샤피로가 54%를 받는 대신에 마스트리아노가 38%밖에 못 받아요. 샤피로가 지금 16% 앞서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좀 차이가 굉장히 크게 조사가 된 것이긴 합니다. 일반적으로 물론 샤피로가 보통 10% 이상 마스트리아노보다는 앞서는 것으로 여론조사가 나오기는 하는데 이 16% 앞선다라는 거는 지금 굉장히 많이 지금 차이가 벌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굉장히 지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펜실베니아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물론 펜실베니아는 지금 어떻게 해서든 부정선거가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주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상당히 긍정적인 기대를 하기는 좀 어려운 주이긴 하긴 합니다만은 특히 여론조사에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는 것은 부정선거를 아주 그냥 대놓고 저지르겠다고 예고편 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Data for Progress 이거는 이제 가로 열고 D라고 아예 되어져 있죠. 이거는 민주당 쪽에서 여론조사한 결과라는 뜻입니다. 민주당 쪽에서 여론조사한 거니까 호컬이 54 나오고 젤딘이 42가 나오는 것인데 다들 아시다시피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지금 젤딘이 지금 호컬 뒤집었다라는 이야기 어제도 전해드렸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민주당 쪽 여론조사는 볼 필요가 없다. 어떻게 해서든 지들이 다 크게 이긴다라고 헛소리를 하고 있다. 예. 자, 이제 11월 2일 오늘자로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은요. 역시 팍스뉴스에서 위스콘신주의 연방상원 봅니다. 존슨이 48%, 반스가 46. 존슨이 2% 앞서는 거로 나오지만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지금 아닌 것 같고요. 예. 지금 란 존슨 의원을 어떻게 해서든 민주당이 끌어내리려고 하는 지금 공격이 지금 굉장히 거센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앞서고는 있다. 박스뉴스가 보면 좀 박하긴 합니다. 공화당 쪽한테. 예, 그리고 위스콘신 주지사 선거에서 마이클이 48, 에버스가 47. 그래서 지금 마이클이 1%포인트 앞선다라는 게 나왔습니다. 여기는 주지사가 민주당 주지사, 에버스가 민주당 주지사인데 지금 저 공화당 주지사로 바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 차례 해드린 적이 있었죠. 그래서 위스콘신 주 이번에 완전히 빨간 주로 도장을 찍을 것 같다. 좀 그런 상황이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에머슨이 여론조사한 더 힐도 그렇고 에머슨도 그렇고 약간 좌편향이긴 하지만 하여간 그곳에서도 존슨이 앞서고 마이클이 앞서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약간 좌편향 여론조사 기관에서도 결국은 위스콘신은 공화당이 이기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아리조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켈리가 메스터스를 1% 앞선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팍스뉴스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볼 때는 지금 어차피 오차범위 아니기 때문에 박빙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겠으나 저희가 볼 때는 메스터스가 지금 굉장히 치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켈리를 추월할 것이다 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레이크 주지사 후보가 합스 후보보다는 지금 앞서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다. 예.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 펜실베니아 여론조사는 페더먼이 47, 오즈가 48에서 오즈가 이기는 거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근데 그 밑에 USA 투데이 여기 좌파 언론이죠. 서폭스도 마찬가지고. 네, USA 투데이에서 여론조사한 거는 페더먼이 이긴다 이런 식이라니까요. 네. 누구 말을 믿어야 되느냐? 믿을 놈 없습니다. 여론조사는 믿을 놈이 없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분위기를 설명을 드리자면 펜실베니아에서 상원 선거는 오즈가 훨씬 더 유리한 분위기가 돌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게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를 자꾸 페더먼이 유리한 여론조사를 내놓는 이유는 펜실베니아가 2020년에 했던 짓을 또 하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의심을 키우고 있다. 지금 이 샤피로하고 메스트리아노 여론조사 보면 특히 그런 것 같습니다. 네바다 재밌습니다. 네바다는 롬바르도 보안관이 시솔락 주지사를 지금 앞서고 있다. 이거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롬바르도가 주지사가 될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또 락살트 이 상원 후보가 현직 민주당 후보인 마스토 의원, 코르테즈 마스토 의원을 지금 이기고 있다라는 여론조사는 여기저기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바다도 이번에 완전히 빨간 도장을 찍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이 좀 들고 있는 곳이고요. 예, 여기 보면 네바다의 연방 하원 선거도 지금 보시면은 공화당이 굉장히 앞서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4지역구, 4선거구에서는 민주당이 이길 것으로 지금 여론조사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하지만은 1선거구, 2선거구, 3선거구는 지금 다 공화당이 이길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플로리다는 뭐 볼 필요 없죠. 플로리다는 뭐 당연히 플로리다에서 공화당이 졌다 그러면은 좀 혼나야죠. 오하이오로 갑니다. 오하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벤스가 팀 라이언을 5%포인트 앞서고 있다라는 시그널 조사가 나왔는데 이거 결국은 이제 벤스가 이길 것이 분명하고요. 오하이오 주지사 선거에서도 드와인이 계속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 오하이오 주도 결국은 이제 공화당이 지키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미네소타주에서는 왈츠하고 젠슨 같은 경우가 왈츠가 지금 8%포인트 앞서고 있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네요. 미네소타에서도 지금 이제 미네소타는 계속 민주당이 이기는 것으로 아마 결론이 나지 않을까. 미네소타는 사실은 저희가 경합주라고 이해하고 있는 곳은 아니었기는 합니다만은 약간 그렇고 캔자스는 지금 주지사 선거가 캔사스인지 약간 캔사스 같은 경우에는 주지사 선거가 지금 저희 관심을 좀 끌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약간 좌편향 언론기관인 더 힐하고 에머슨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민주당이 이길 거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 될까? 아직은 박빙이라고 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캔자스가 지금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바뀔지 안 바뀔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저희가 좀 주의 깊게 좀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캔자스의 상원 선거는 공화당이 유리하다라는 뭐 거의 공화당이 확실한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49 선거구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군요. 공화당이 이긴다고. 네. 캘리포니아도 이쪽 그 남쪽 지역은 공화당 후보자들이 상당히 특히 연방 하원들 보면은 공화당 후보들한테 유리한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캘리포니아도 어느 정도 레드 웨이브가 바람이 불고는 있는데 우리가 피부에 느낄 정도로 아주 큰 바람이 아닐 뿐이지 꽤 바람이 좀 불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지금 이제 지도로 잠깐 보면은 상원 선거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유리한 지역이 45석, 그리고 공화당은 48석을 차지할 것으로 보이고 7석이 지금 현재 경합지로 표시가 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7석 경합 지역 중에서 애리조나 민주당 현직 의원 누르고 공화당 메스터스가 이길 것 같죠. 조지아 워녹 누르고 지금 허실 워커가 이길 것 같은 느낌이 막 듭니다. 뉴햄프셔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하산을 바짝 따라잡고 있습니다. 지금 공화당 후보가. 그러니까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네바다는 지금 뒤집힐 것 같죠. 마스터 이기고 락살트가 뒤집을 것 같고요. 그리고 워싱턴주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워싱턴주는 공화당 후보가 선전하고 있는 거는 알겠는데 가능성이 있는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펜실베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승리를 할 페더먼이
질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저희는 지금 판단하고 있고요. 위스콘신도 론 존슨 의원이 자기 자리를 지킬 거다라고 지금 보고 있죠. 결국에는 이 7개의 경합지 중에서 한 최소 5개 내지 6개 정도가 공화당의 승리를 안겨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53석에서 54석 정도가 충분히 공화당이 차지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 라는 게 저희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바입니다. 예상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이제 뚜껑 열어봐야 알겠죠. 네. 주지사 선거로 가보면 50개 주 중에서 공화당 주지사가 24명 차지하고 민주당이 14자리를 아주 굳건하게 지킬 것으로 보이고 12자리가 지금 경합을 벌인다라고 표시가 되어져 있는데, 근데 이 중에 지금 여기에 지금 공화당, 예,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캔사스는 저희 지금 뭐 장담하기가 좀 어렵긴 합니다만, 네바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뒤집혀져 있죠. 공화당 쪽으로 뒤집혀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지금 이제 그리샴, 모르겠습니다. 미네소타 어떻게, 여기 뉴멕시코도 지금 상당히 아슬아슬한데 좀 보야 되고, 미시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미시건주의, 예, 미시건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휘트머 주지사를 지금 딕슨이, 튜러 딕슨이 지금 이제 이길 것 같다 해가지고 GOP 픽업 이렇게 지금 예상치가 나와 있는 상황이죠. 위스콘신도 지금 마이클스가 이길 거다 해가지고 지금 GOP 픽업으로 되어져 있고요. 그러니까 뒤집는다는 얘기입니다. GOP 픽업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건 원래 민주당 주지사 자리인데 공화당 주지사로 바뀔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픽업이 하나 더 나왔는데 여기가 이제 네바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경합지로 이야기하고 있는 주들 중에서 공화당 쪽으로 뒤집는, 민주당 자리였으나 공화당으로 뒤집히는 자리가 적어도 3자리는 나올 거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은 공화당이 가지고 쥐고 있는 자리 중에 민주당이 픽업하는, 민주당으로 뒤집히는 그런 자리는 없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 둘, 셋, 넷, 다섯, 6자리 이상이 지금 이제 공화당한테 넘어가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뭐, 여기 보면은, 네. 하여간 대충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오클라호마고요. 오클라호마는 정말 결과를 예측하기 좀 힘든 상황인데, 공화당이 이 자리를 지켜주어야 하는데,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 저희가 좀 우려하는 마음으로 보고 있는 곳 중에 한 곳이다라는 말씀 정도까지 드리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원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자리가 많으니까 이것도 그렇게 큰 변화는 어제랑 오늘 사이에 큰 변화는 없어 보이긴 합니다만은, 근데 지금 이제 민주당 하원 의석이 174석이 민주당이 차지할 것 같다. 공화당은 228석 차지할 것 같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토스업, 박빙의 승부가 예상이 되는 데가 33군데로 나와져 있는데 바로 여기입니다. 요 지역들이 이제 여기까지 33지역은 지금 박빙의 승부가 예상이 된다. 근데 보시다시피 거의 다 파란색이죠. 빨간색 4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화당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를 민주당이 뺏길 가능성보다는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를 공화당이 뺏어올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볼 수 있겠고,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쪽에 민주당이 우세하다라고 지금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은 다 파란색입니다. 원래 이 회색으로 있는 건 지금 비어있는 자리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어있던 자리 하나 빼고는 다 파란색, 자기 자리 지키기 바쁜 겁니다. 그런데 공화당 쪽을 보시면은요, 얘기가 좀 다릅니다. 여기 보시면은 빨간색들이 잔뜩 있고 여기 파란색들이 많이 보이시죠. 원래 민주당 자리였던 걸 이미 공화당으로 기울어가지고 이쪽은 지금 민주당 자리였던 자리가 공화당으로 바뀐다라고 표시가 된 지역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레드 웨이브를 한눈에 보여주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원도 결국에는 이 33개 토스업 지역 중에 몇 개를 가져오느냐가 관건인데, 이미 뭐 다수당으로 넘어간 건 분명하고요. 한 250석까지 갈 수 있을지 이제 그걸 저희가 지금 지켜봐야 될 것 같다. 뭐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매일매일 이거를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조금씩 변화가 있기도 하거니와, 어쨌든 지금 계속해서 레드 웨이브가 불고 있는 추세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분명히 공화당이 상원 하원 둘 다 이길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 과연 이제 어느 정도 차이를 낼 수 있을지, 그래 어느 정도 차이를 지금 일찌감치 내 주어야
2024년에 슈퍼 모조리티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순탄한 길이냐 험악한 길이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올 수 있을 거라서 그렇습니다. 일단은 내년부터 새로운 의회가 시작이 되고 공화당이 다수당이 된 상황에서 의회가 시작이 됐을 때 의회는 어떻게 해서든 지난 과거 역사들을 좀 청산하기 위한 그런 본격적인 조사위원회들이 활동을 시작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각종 법안들을 실제로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데에서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기 위한 각종 법안들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법안을 잘 만들고 기존의 잘못된 법을 수정하려고 해도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버리면 무용지물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은 의회에서 이런 백악관의 무분별한 거부권 행사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어쩌면 탄핵을 진행할지도 모릅니다. 탄핵을 해야 될 명분은 굉장히 많이 쌓여져 있기 때문에 의회가 시작이 되면 곧바로 조사위원회가 발빠르게 움직여서 탄핵 명분들을 챙기고 탄핵을 실제로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누명을 쓰고 탄핵을 2번이나 당했는데, 그런데 지금 이제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탄핵을 시킬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헌터 얘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아프가니스탄 오합지졸 탈출한 것부터 해가지고 5만 가지 것들이 지금 여러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작업까지 진행이 좀 되어줄 것이다 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러한 상황, 그러니까 어차피 의회가 만든 법을 거부할 대통령을 놓고 의정 활동을 하는 것이 상당히 무모한 의정 활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탄핵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2년 동안 118대 의회가 2023년과 2024년 2년 동안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결국에는 이 미국이 정상 궤도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느냐 아니냐의 큰 방향을 제시를 하게 될 것이고 큰 선을 긋게 될 겁니다. 거기에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역할이 어떻게 될 것이냐가 굉장히 지금 신중하게 저희가 보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끊임없이 민주당 쪽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트럼프 전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애를 쓸 것인데 일단 118대 회기가 시작이 되고 나면 그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올해 연말 전에 트럼프를 기소하기 위한 마지막 안간힘을 최대한 쓰려고 할 겁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엄청난 공격이 예상이 됩니다. 그걸 저희가 지금 굉장히 신중하게 지켜봐야 할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이번 선거 중에서도 특별히 관심 받고 있는 몇 가지 선거들은 결선 투표로 연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선거 열기가 11월 8일로 끝나지 않고 12월 6일까지 계속 연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선으로 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본격적인 이 정치 싸움은 12월 한 달 내내 계속 진행이 되겠구나라는 게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예상이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12월 한 달을 어떻게 버티느냐가 결국 미국의 앞날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저희는 항상 같은 이야기를 드리는데 기도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요.